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인 12월 12일 수요일 오후 11시 33분 12일차를 맡고 있습니다. 리얼 스타트업 생존일기. 네, 안녕하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논스 공동 창업자인 하시은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라고 거기서 하고요. 말하시면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논스에 지금 코워킹 입주한 지 2달째 돼 있고, 그리고 저는 예술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유진이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맨날 자기 사업을 하고 있죠.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킥오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친구였죠. 근데 오늘 이제 시인을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재 논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요. 또다시 아무도 퇴근을 안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논스 제네시스에서 지금. 근데 여기 옆에서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코블릭이라는 거래소가 런칭을 앞두고 지금 아주 미쳐가고 있고요. 오늘 그 채팅방에서 막 이런저런 일이 있었거든. 나도 건너 들은 건데. 그리고 이제 거기 옆에서는 이제 또 런칭을 도와주는 다른 여러 명이 컴퓨터 다 꺼내가지고 지금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네, 잠은 자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안 이 된다고 런칭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백승국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논스 상황은 그렇고요. 저는 이제 내일 5시 오전 5시 비행기는 9시인데 5시부로 일어나야 해서 오늘 방송 마치고 바로 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는 그러니까 내일부터니까 목금토를 싱가포르에서 보내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일월화를 일본에서 보냅니다. 오, 네, 도쿄? 어디? 도쿄. 네, 그래서 그런 출장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내일이 처음으로 이제 제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제가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한번 싱가포르에서 해외 방송을 해보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기대를 해주시고요. 시간은 뭐 비슷할 거야. 한 대한민국 시간 기준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하려고 하고 막 정 안 되면 저 현지 시간으로 좀 바꾸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유진님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때? 그리고 우리 지금 존댓말을 항상 우리끼리 이렇게는 해도 되는데 이렇게는 하는데 이렇게는 안 해도 돼. 어떻게 이렇게 존댓말? 아니 이렇게 존댓말 하대. 오케이. 그러니까 마음 어, 상태는 어때? 지금 그냥 뭐랄까 어 제가 아까 썼던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쓰자면 자전하는 소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는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것처럼 배신감이 너무 커서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네요. 네. 네, 리얼 창업 얘기 이만큼 리얼한 스타트업 얘기가 있을 수 없다. 그럼 배신 맞았어? 네. 어, 참고로 저 이 친구 오래간만에 처음 보는 건데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모든 진행이 좀 그러니까 뭐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뭐가 됐든 이게 정상적인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과속을 해서 나가면 한 번쯤은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공중분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허망하죠. 그러면 허망한데 뭐 이제 본인밖에 탓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 이걸 겪어내는 과정이 좀 많이 아프네요. 지금 상황은 이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이거를 런칭하고 막 그 펀딩 이런 때였나 음, 이러고 있었는데
막 나가서 달려가고 있는데 음. 그게 공중 분해가 갑자기 돼서 절벽이 떨어져. 절벽이 나와서 절벽에 벌써 발을 디디고 아니 벌써 떨어져서 바닥에 지금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회사 네. 네,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뭐 지금 그래도 정신줄을 약간 반반이에요. 정신줄을 붙잡으려고 하는 저의 약간 내면 의지가 한 40% 정도고 그래도 힘들 때는 힘들어야 되지 않나. 이거 힘든 거 그냥 누르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힘들자가 60% 정도 됩니다. 역시 논스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아니 근데 내가 너가 옆에서 이거를 겪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언제 경험을 그렇죠. 해보겠니? 간접 경험. 간접 경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아름다울 때는 한 번쯤 멈춰서 봅시다. 그리고 뒤돌아봅시다. 이것이 정상인가? 내가 이 속도로 과연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너무 내 발이 붕 떠 있진 않은가? 내가 다시 현실 감각을 되찾아야 하는가? 이런 거를 짚어보는 게 시작하시는 분이든 누구든 사실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너는 그걸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었어? well, it was a little bit too good to be true. 영어로 하시면 안 되고. 네.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었다기보다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있었어요. 초반에는 너무 빠르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좀 슬로우 다운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좀 천천히 발이 자꾸 붕 떠 있으니까 근데 이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맡겨버렸어요. 플로우에 저를. 그래서 그냥 몰라 그냥 가보자. 뭐 가끔은 그게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안 좋을 때도 많아요. 근데 저의 경우는 안 좋았던 경우죠. 저는 사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근데 그냥 몇 개월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2개월 정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힘들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쨌든 그 초창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친구거든요. 저요. 그때 얘기했을 때.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사실 그 와중에 너가 말했던 나는 너스탈지에 빠져 살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에 빠져 살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살지 않겠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산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게 그것은 저의 내면의 이야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외부적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중심이 잡혀 있어도 이거를 흔들 사람이 사람 혹은 뭐 무언가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나타났을 때 내 자신을 였다 갔다 맡기면 안 돼요. 너무 돌려서 말해. 근데 그건 너가 옛날에 한 말이랑 좀 다른데.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거야라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일단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난 그 말이 옛날에 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냥 팔로우 더 플로우 한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가 특정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 스스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항상 49% 미만. 무슨 말이냐면 외부 요인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난 40% 미만 이런 말에 또 사람들 들었는데 항상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 대신 실패를 해도 되고 그럴 때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나는 방관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약간 너무 믿었다고 쉽게 말하면 너무 믿은 거지. 너무 믿은 거지. 사람을 아닌 너 자신을. 그 외부적인 것을. 그걸 너무 믿은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초반에 알았는데도 그냥 어느 순간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러고 맡겨버렸더니 새 됐잖아.
근데 이게 어. 어떻게 보면 너가 사업을 함으로써 이 사업을 함으로써의 첫 장애물이잖아. 응. 그러니까 첫 장애물 맞닥뜨려가지고 기존까지 세워놨던 그런 이상적인 계획이 그대로 안 풀리는 것 뿐이잖아. 어떻게 그치, 보면. 그치. 근데 오히려 저는 사실 그래요. 나는 어떻냐면 응, 지금 당장 이 순간에는 되게 어이없고 힘들어. 응,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렇지. 진짜 막 약간 생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막 뜨거운 물 붓는 느낌? 아, 예, 예.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걸 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될지. 그러니까 이런 막 비즈니스 플랜이 체인징하고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 응,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진짜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힘들다가 오늘의 나의 마음. 응. 근데 이거 과거에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아픔과 이 약간 지금은 아픈데 이게 미래에는 진짜로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원동력이 그럼 되고 그냥 그럼 최근에는 그러니까 특정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와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실시간으로 살고 있으니까 오늘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너가 의미를 부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어,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공과 사가 너무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것 또한 재미있는 추억거리로 이거 완전 완전 개그. 어, 아, 완전 코미디. 그때 내가 이랬었지 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나는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나한테 엄청난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진짜 엄청 크게 힘들 수 있는 거에 대한 액땜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지금 힘들다 이거지. 음. 응.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경영자와 직원의 마음이나 아픔이 좀 다른 것 같아. 오늘 이제 다른 논스 앞에 히스카페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논스랑 히스카페랑 좀 이거저거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 검색하면 또 나와. 그 막 노무법인을 한 20년가량 운영하시고 지금 오너이신 분이셔. 그분이랑 막 얘기를 나누는데 본인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막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경영인밖에 안 해본 거야. 그래서 자기는 엄청 터프하고 돈 주니까 까면 까. 여성 CEO 분이셔. 참고로 까면 까 이런 식이었는데 자기가 히스카페 와가지고 막 카페를 이제 운영하면서 막 그 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 막 그 뭐냐 그 컵을 막 씻고 있고 자기가 언제 씻어 봤겠어. 이모님 썼지 평생.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뭐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드실 때가 있고 내가 정말로 경영인인데 내가 돈 주기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 막 부렸구나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고민이 그냥 다른 것 같아. 너가 금방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회사의 대표로서 뭔가 회사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내가 겪는 그런 거랑 실제로 막 실무자나 아니면 밑에서 뭐 직원으로서 내가 겪는 고충이랑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생각 오늘 했는데 너가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넌 어떻게 보면 경영인으로서 첫 번째 이제 그런 고충을 이제 겪고 있는 거지. 예스. 에휴, 잘 될 거야. 어차피 또 잘 되면 또 나가서 또 잘 됐다고 방송하겠지. 아니 진짜로 그럴 것도 되게 웃길 거 아니야. 네, 어쨌든 그랬고요. 네, 제 얘기로 넘어가자면 전화위복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잘하시네. 원래 그런 게 오토매틱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미팅을 커뮤니티 매니저 한 분이랑 점심시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만한 대한민국의 이제 암호화폐 지갑 중에서 하나에 계시는 PM 분이랑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단톡방 이런 데 들어가 계셔. 그러면서 이제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막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릴 만큼 진짜 물려가지고 엄청 민감하대. 그래서 이런 다양한 거래소들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자기가 돈을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전화 위복을 할 수 있는 데면 아무데나 찾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작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데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왜냐면 나는 가격을 안 보는데 내가 돈이 많아서 가격을 안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가격을 보는 거라 나는 이제 내가 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어쨌든 지금 내가 논스라는 걸 하고 있고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여기에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게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제이슨 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그렇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그게 아닌 거지. 안녕하세요. 원래 본업이 있고 그다음 이 본업 이외에 가진 돈으로 뭐 그게 모아놓은 돈 있을 거 그걸 암호화폐 투자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치. 그래서 약간 개미 아픔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난 너무 이거에 무지하게 살았다. 왜냐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 그게 하나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히스카페 거기랑 이제 또다시 미팅을 했는데 이게 되게 우연찮은 만남이야. 우리가 지인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랑 이분이랑 아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따로 미팅을 할 때 이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여기서 하고 있다니까 히스카페 알아요? 이런데 네 히스카페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입주 설명회 때 히스카페를 썼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가까운 카페. 제일 가까운 카페지.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우연찮았는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이것저 대표님이시고 약간 너가 그때 말했던 막 멘토. 그러니까 어쨌든 경력 아니 힘들어. 네, 너무 리얼하지 않나요? 네, 어쨌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신기했던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bottom-up urban planning,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그러니까 논스가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을 다시 이렇게 bottom-up 방식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참여권과 자기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이익을 이제 극대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성과 오픈 리소스와 영어나 또 하나 더가 뭐지? 스테이터스 코.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이 세 가지인데 특별히 다양성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좀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로컬 비즈니스들과 연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구역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내가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생활 양식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연계됐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파트너야, 파트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인데 존 파크님 하나 더는 러브. 네. 안녕하세요. 러브. 그래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인데 그래서 로컬 비즈니스들과 거기 그러니까 현지화라고 할 때 거기에 벌써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플러그인을 같이 할 수 있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특별히 우리 사업에서는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해. 중요하지. 그래서 뭐 나는 오늘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무난한데요? 약간 그들을 보며 깨닫는 나의 깨달음 느낌. 맞아. 근데 그게 대부분이고 그 가끔씩 나도 이제 여기 방송 보다 보면 이제 내가 완전히 다운된 상황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도 약간 몇 가지 부분에서 나도 좀 불확실한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업이라는 게 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치? 우리를 노리고 그것도 있다. 뭐 세상이 저는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야생이야, 야생. 정글이지. 아니, 너무 온실 속에 살았던 느낌? 그러니까 근데 너는 꽤나 온실 속에 안 산 사람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약간 좀 두서없이 얘기하자면 나는 이 일을 겪고 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혹은 어떤 믿음이나 이런 거를 잃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이제 그거를 조금씩 잃어가면서 다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어가고 그리고 다들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지? jaded? 되게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뒤에 세상에 그렇게 대해서 그렇게 되니까. 근데 나는 지금 약간
내 내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어차피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잖아. 어쩔 수 없어. 적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순수성? 이런 일을 하는 거에서 있어서의 순수성과 나 자신의 순수성을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맞춰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냥 오늘 그냥 대다수는 그냥 아프다 그냥 이러면서 아파하는 시간. 난 근데 오늘 살면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너가 말한 거긴 해.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했을 때 그런 이 친구가 저한테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줬는데 너가 그런 말을 해줬잖아. 너가 나보고 우리 1000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999명이 맞아, 내가 그 말 했지. 999명이 다 쓸모없다 하더라도 한 명만 잘 만나면 된다. 너가 이 말을 했잖아. 했지. 근데 내가 이거를 듣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왜냐면 생각해봐. 최악의 경우인데 999명의 쓸모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한 명의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999명의 쓸모없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감정적인 소모가 얼마인지를 따져봤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이 상황은 너무나도 수지타산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만약 너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친다면, 맞지?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거는 내가 이렇게 추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너 말이 맞는 게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에 쓴맛을 겪고 난 뒤에, 세상에 쓰다는 사실을 겪고 난 뒤에 굉장히 비관적이거나 꼰대거나 아니면 시니컬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나 있잖아, 맞지? 많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점은,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막 다르다 이렇게 하는 점은, 나는 잘 변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꼰대이신 분들은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분들이죠. 아니면 그러니까 인간은 변화에 취약해, 맞지? 변하고 싶어하지 않아. 그치. 나도 그래. 근데 내가 순수해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 고수한다면 그거는 삶에 대해서 현실적인 독인 것 같아. 순수하지만 약간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 맞아. 근데 지혜로워야지. 만약 꼰대라면 아마도 세상이 이런지 모르고 나는 안 변할 거야 라고 있다가 추후에 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거나, 아니면 나는 안 변했다고 생각하거나, 꼰대들이 안 변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변화는 일단 환영하고 나는 변화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어떻게 잘 변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몰라, 그냥 너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야, 그게 더 유익한 것 같아. 맞는 말이지. 이게 그냥 무조건 나는 내 순수함을 고수할 거야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그것만큼 고지식한 게 없지. 그런데 이제 지금 솔직히 되게 두서없이 말할 거야 나는. 왜냐면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럽거든. 오케이 두서없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어제 많이 했고,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신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만약에 오빠랑 나랑 비즈니스로 만났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접점이잖아.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연애에 있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이랑 헤어졌어. 근데 B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A라는 사람을 내가 욕해.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쟤는 그러면 나랑 헤어져도 저러겠네? 안녕하세요? 그럴 수 있단 안녕하세요, 말이야. 건우님.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봤을 때 되게 여러 가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신용이라는 것이 사실 쌓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엄청난 노고가 되지만 그거를 깨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거든. 신뢰나 신용이나 맞아 다 그래. 한순간인데 근데 이걸로 인해서 비즈니스 혹은 뭐가 됐든 정말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를 나는 이번에 진짜 크게 느꼈어. 그러니까 물론 이론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너무 진짜 확실하게 깨달아 버린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진심이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금 더 진중하고 진짜 진심으로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술가들을 결국 도와주고 싶은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 친구 사업이 예술가들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나는 도와주고 싶어 이러면서 난 너네가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중하지 않고 진심이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한 다음에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 외에 그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 근데 그거는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면 제일 단순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봤던 거지. 이 문제가 존재하는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매우 복잡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이유 중에서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업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들은 내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영혼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건데 나는 어쨌든 계획 없이라도 몸으로 일단 부딪히자라는 마인드가 많은데 사실 훌륭한 계획을 짜고 그다음 이 계획이 철저한 계획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참 좋은 게 내가 특정 난관에 이제 맞닥뜨리기 전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내가 경영인으로서 내가 대표로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는 것 중에서 하나는 내가 내 직원들이 어쨌든 내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을 보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내가 스스로 판단을 되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잖아. 근데 너가 말했듯이 약간 특정 변수를 내가 당연히 존재할 변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에 소홀한 거지. 근데 뭐 사실 뭐 우리가 다 경영 만렙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영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건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만렙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어떤 배움을 얻었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내가 어떻게 더 나은 경영진이 되어가는가지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뭐 나 내 자신 지금 봤을 때 그건 참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궁극적으로 잘하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오늘은 뭐 그런 위로 같은 위로를 받았는데 나는 약간 촉진자 약간 사람을 챙겨줘서 그 사람이 약간 플러스 알파의 뭔가를 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약간 그런 사람이지 나는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보는 그런 형태는 아직 내가 안 갖췄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직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영의 신이라 했을 때 큰 이런 기계를 인간과 인간을 엮여진 이 기계를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난 아직도 배워야 하는 게 많구나. 원래 배울수록 배울 게 많지. 뭐 맞죠. 그래서 나는 지난 이틀간 교회 음악 엄청 많이 듣고 있는데 그냥 교회 음악이 종교적 음악이 아니고 그냥 뭐 흑인 음악 많이 들으니까 막 80년대, 70년대, 60년대 이런 흑인 가스펠 음악 막 그냥 오르간만 플레이하는 거야. 그냥 음악도 안 부르고 그냥 오르간만 플레이하는데 그냥 그거 계속 듣고 있고 어쨌든 음악 들으면 난 엄청 많이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좋겠다. 뭐 음악 들어보나 뭐 스트레스 푸는 것도 방법이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온 거잖아. 근데 뭔가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고 그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이제 머리를 쾅 찍었는데 와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어세스 그러니까 판단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여기다가 조금 더 보태자면 이번 기회에 좀 뭘 또 느꼈냐면 이게 너무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오히려 그게 난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진짜 약간 소위 말하는 헝그리 정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그거에 강하거든. 되게 재료가 없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도 미술 시간에 막
애들은 뭐 예를 들어 크레파스 막뭐 음. 막 36색 아 36세 가자. 뭐 이러고 막 아. 뭐 막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내가 뭘 잘했냐면 나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최고를 만들어내는 거를 잘했거든. 팔색.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나는 비즈니스에서도 특히 나같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엔 사실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끈기있게 가느냐 이건데 근데 여기서 물론 뭐 재정적으로든 뭐 뭐든 많이 갖고 시작하면 거기서 오는 어드밴티지도 분명히 있지. 있어. 쉽게 시작할 수 있어. 근데 나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에 난 더 득이 되는구나를 좀 더 깨달았어. 왜냐면 너무 이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여서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아프지만 이렇게 착 안정된 느낌? 약간 아 그래 내 자리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됐어. 약간 그거에 비슷한 건데 오늘 이제 자생력 그 얘기를 했는데 뭐였냐면 그냥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분이 성공적인 사업을 하셨잖아. 그리고 지금 자기의 또 다른 사업이 있는데 카페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성공적인 사업에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카페에다 부어야 되는지 안 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더라고. 한 6개월 전에 시작을 하셨고. 저기를? 맞아. 아 진짜? 그러니까 자기는 저기서 마이너스가 초창기에는 BM이 확실하지 않았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가져와서 내가 때려 박느냐 안 박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결국에 느낀 건 아니다. 이거 자생력 있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도 자생력 있게 돌아가야 되고 저것도 자생력 있게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운영 방식이나 경영 방식이 다른 것일 뿐. 맞지?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인사이트를 가진 게 뭐냐면 사실 위워크 있잖아. 그러니까 위워크 공유 오피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위워크라는 친구들도 돈을 잘 벌고 있는지가 좀 불확실하다. 캐시플로우 포지티브한지가 불확실해. 탱킹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벌어놓은 돈으로. 그런 상황이 있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 좀 영구적인 BM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기 부동산 팔아서 뭐 그게 거기서 BM이 나왔는지 난 잘 모르겠거든. 근데 이 공유 경제, 공유 오피스, 공유 하우스 쪽에서 뭔가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도 여기 어떻게 보면 뛰어든 거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깨닫는 거는 일단 뭐 논술을 봤을 기준을 봤을 때 우리는 제네시스랑 아이스크림 1호점이랑 2호점이랑 있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원래는 더 확장을 하면 돈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번 한 달은 뭐 1호점과 2호점 어쨌든 돈은 나가. 맞지?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그럼 너가 말했듯이 주어진 거에 충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냐면 나는 뭐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대표나 이런 사람은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영훈이 같은 경우는 아예 더 큰 거를 보고 그거를 제시하고 이런 게 맞으신데 나 같은 경우는 아니면 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호점이 어차피 한 달 동안 빌 건데 여기 어떻게 사람을 채울 것인가, 여기 어떻게 가치를 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2호점도 빌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1호점도 자생력, 2호점도 자생력이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완료돼야지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을 하고 약간 그렇게 하나하나씩 빌드업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또 다르고 그것 또한 뭐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이 정확한 하나의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 내가 그러고 있지 않았구나. 나는 되게 그냥 문제가 있으면 난 문제에 대해서 되게 불평을 많이 늘어놓고 아 이거는 뭐 영훈이 경영 스타일하고 내가 안 맞으니까 쟤는 저대로 하고 쟤는 저기에 대해서 되게 고집이 강한데 안 맞으니까 난 어쩔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반성을 많이 하게 됐지. 아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어떤 반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전 세팅은 비전 세팅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어제 채우기라는 단어 하나 넣고 우리가 엄청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채우는 거야.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어. 이거는 그냥 있는 거야.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기 영훈이란 친구가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을 할 수 있도록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아빠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쨌든 뭐 첫 번째 아내로서 문영은의 요즘 이런 말 많이 쓰거든. 내 첫 번째 아내가 영세가 두 번째 아내고 광성이가 세 번째 아내인데 문영은의 첫 번째 아내로서 다쳐져. 집안 살림을 확실히 꾸리는 거지. 어, 그렇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약간 그 얘기 들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해볼게. 첫 번째는 내 얘기야.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운이 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되게 잘하면서 많이 했거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 근데 진짜 운 좋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정말 다 찍어서 맞을 수도 있잖아. 뭐 경우의 수죠. 좀 어렵긴 경우의 수지 경우의 수.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두세 문제라도.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항상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야 운이 오더라. 그러니까 물론 너무 당연한 소리긴 해. 당연한 소리긴 한데 그런 막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한국말도 모르겠고 영어로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약간 꼼수를 바란다거나 약간 좀 like 좀 맞지. 그런 걸 바라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적용이 안 되는 거라나를 나는 크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 근데 이거랑 내가 뭘 연결시킬 거냐면 내가 오드리 헵번을 되게 좋아해. 뭐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뻐서도 있는데 근데 난 그 사람의 삶을 되게 좋아해. 근데 오드리 헵번이 진짜 뭐 보면 막 로마의 휴일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화려하게 살았지.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진짜 들여다보잖아. 세상 진짜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름다운 거거든 나한테. 그래서 뭔가 저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되게 저분하면 저쪽 영훈이가 일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어렸을 때 나의 심금을 울렸던 말이 뭐가 있냐면 그 누군가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었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오드리 헵번이 한 번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대.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이든 뭐 비즈니스든 뭐든 이렇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하면 사실 방심하고 마음을 놓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이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어떤 럭 이런 걸 바라지 않고 정말 쭉 나아가는 거, 그런 끈기. 근데 나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얹어서 얘기할 거야. 엄마랑 얘기한 건데 서머신몸의 달과 유펜스라는 책 있잖아. 가 있다? 근데 그 책에서 그게 폴고갱이 내가 책을 읽은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타이티 다 때려치고 타이티 가서 그림 그리고 막 뭐 이런 얘기야. 근데 거기서 달하고 유펜스가 뭘 상징하냐면 달은 이상을 상징하고 유펜스는 현실. 그래서 이상을 줬냐? 아니면 현실의 그런 매일매일 루틴하지만 그런 걸 줬냐? 근데 나는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나 또한 굉장히 야망이 크고 막 성공하고 싶고 되게 꿈이 크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어. 근데 이 매일매일의 것에 소홀하면 결국에는 심하이 결국에는 진짜 계속 나아갈 수가 없어 를 많이 느꼈어. 이번 이 하나의 경험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야. 그러니까 너는 약간 시간적으로 그런 거네. 매일매일 충실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잘 되기 힘들다 이런 거고, 내가 말한 건 약간 크기의 차이지. 작은 일에 소홀하면 큰 일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치. 너는 오드리 헵번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했구나. 누가 들으면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그렇게 피곤하게 어떻게 살아요. 아니 사람이 좀 여유도 가지고 오드리 헵번 너무 한국인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또 누가 얘기를 했을 때도 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렇게 피곤하게 어떻게 살아 요라고 말하겠는데, 만약 그 의미가 매일매일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한 거잖아 그냥. 그치. 그거라면 그거는 어떻게 원칙적으로 추가할 가치가 있는 거. 그치. 그리고 너가 시험 얘기했는데 시험은 이게 정해져 있어, 시작과 끝이. 그래서 여기에서 너가 말한 듯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 범위를 알기 때문에 이 범위를 내가 잘 알 수밖에 없다. 근데 하물며 사업은 범위가 없잖아. 미뤄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미로인데 거기에서 노력을 안 한다? 진짜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미친 되는 것 소리지. 같아. 미친 거지 그냥. 그래서 저는 정말 아프지만 정말 저한테 중요한 사건을 하나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막 그냥 막 뒤통수를 이렇게 맞은 느낌도 아니고 그냥 막 진짜 막 토르 망치 이런 걸로 이렇게 빵 맞은 느낌이야. 진짜 거의 웨이크업 진짜 완전. 그래서 그걸 알아 머리로는 이게 나한테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라는 걸. 그렇지만 아플 땐 아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간만에 진짜 긴 이게 지금까지 한 에피소드 중에 가장 긴 거거든. 아 진짜? 원래 한 15분 정도 하는데 아 네, 30분 15분 30분 하는데 40분 네. 40분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리얼 스타트업 생존일기 논스에서의 생존일기 CN 12일차 음. 네, 12월 13일 목요일 12월 12일 수요일 날 시작을 해서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2시 14분에 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 푹 쉬세요. 저는 이만 얼른 자러 가서 주무셔야죠. 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일은 싱가포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